안녕하십니까. 이란사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증권업 3월 먼슬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 관련된 내용이고요. STO는 이제 아시다시피 발행과 유통 업무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NFT나 코인 같이 유동성이 확장이 되었을 때 대체 투자로 부각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토큰 증권의 형태로 증권업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된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서울 옥션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이제 유동성이 확장이 될 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충분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르기 직전에 크게 튀었고, 그 오르는 초기에 튀었고 좀 이렇게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경매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보시면 그림도 하나의 대체 투자로 많이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초기까지 튀다가 기준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니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주식을 넘어서 새로운 대체 투자를 하는 시점은 유동성이 충분히 많아서 이제 기존 전통 자산을 다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거를 들어갈 때 좀 부각이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STO라는 것도 이런 대체 투자 자산들을 조각을 내서 결국에는 그 증권으로 거래를 하자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성이 확장이 돼서 좀 많이 풀려 있을 때 그 정점의 시기에서 이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대체로 이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 거래 대금도 최근에 이제 테마 같은 게 많이 붙어서 회복을 좀 하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를 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STO가 엄청 활성화가 돼서 이게 뭐 수익성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STO를 아예 안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이제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해외 그 주식이라든지 CFD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당장의 수익에 기여하는 거는 미미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을 좀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래대금 자체는 아직도 국내 주식이 주류긴 합니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이제 해외 주식이 차지하는 게 한 8%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수수료 수익으로 놓고 보면 거의 한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유동성 확장 시기가 다시 돌아올 거를 대비를 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국에서 이제 나온 STO 관련한 그런 정비 방안 이런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증권사를 꼭 통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거는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더라도 뭐 소액은 그게 아닌 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증권사가 얼마나 증권 내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전체 시장에,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느냐가 향후에 증권사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좀 더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토스증권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스증권이 해외 주식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 MS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토스증권의 앱을 써보시면 좀 다른, 그러니까 기존 그 증권사 앱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좀 신규 투자자들을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잘 만들면, STO도 잘 만들어 오면 나중에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강자가 아니라 뭐 그렇지 않은 회사라고 해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키움증권이 가장 편한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뉴스플로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불식이 되었다기보다는 정부와 당국이 이제 부동산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영착륙을 최대한 유도하는 그런 금융 지원을 다수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부동산 우려는 사실상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 때문에 1월에는 한투가 좋았었고 2월에는 미래가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1월, 2월 둘 다 좋았던 키움은 더 좋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증시가 이제 앞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키움이 하이베타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체로 키움을 선호를 하고 플러스 알파 종목으로 이제 뭐 한투나 미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자료에서도 그렇고 이번 자료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부동산이 연착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스무스하게 일직선으로 연착륙이 된다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의 미래나 한투나 다른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부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다른 이제 훨씬 더 작고 위험한 업종에서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중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데라든지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형사들이 주가가 임팩트를 안 받고 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키움이 좀 더 편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탑픽은 여전히 키움증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